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국가적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그 비극 자체를 조롱의 놀이터로 삼은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리얼돌 망언을 쏟아낸 60대 인물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무려 700번이 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퍼진 혐오와 가짜 뉴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방구석에 앉아 키보드로 그들의 고통을 유흥거리로 소비한 것입니다. 참사의 상처 위에서 웃고 떠들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의 탈을 쓴 다른 무언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것일까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 연출 마약 테러 시신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 해당 인물에 대해 2일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는 미국조차도 허위 정보에는 고액 배상을 명령한다며 악의적인 조작 정보에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패가 망신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로 돈을 벌고 조롱으로 박수를 받는 세상이라면 벌을 받는 쪽이 오히려 이상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 선동과 조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댓글 조작과 순위 조작 아닙니까? 대형 포털들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때 포털 시장의 최강자였던 다음이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3%대까지 무너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다음해 국내 검색 점유율은 2.94%로 추락했고 네이버는 62.86%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 역시 29.5%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 합병 이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진보는 다음 보수는 네이버를 주로 이용하던 흐름이 이제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은 진보층조차도 다음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추론해보자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표현을 막아버린 댓글창을 실시간 채팅창으로 바꾼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처참한 몰락 이후 다음을 인수할 후보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민심을 잃은 권력과 기업이 오래간 사례가 있었다면 오히려 교과서에 실렸을 겁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혐의 없음 처리된 배경에 여당 친경찰계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여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은 진술서에서 김 의원이 모 의원을 찾아가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자리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 경찰은 식당 사장들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기획일까요? 낮에는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실세들이 아침 8시에 만나 웃으며 식사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의 모습입니다. 부인과 말 바꾸기 해명이 이어졌지만 일정표에 적힌 조찬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하던 것처럼 정치는 믿는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니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른바 젠펑령이 중국 국빈 방문 중인데 도착하자마자 교민들과의 만찬에서 역대급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민 회장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교민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정치를 떠나 사람의 마음은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